그래도 오늘은 모래섬으로 유명한 모턴섬에 가는 날이라 아침 일찍 호텔을 나섰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탈도 많고 문제도 많은지. 글쎄, 센트럴역에서 브리즈번 코치 터미널이 있는 로마 스트릿 역으로 가기 위해서 센트럴역 개찰구 입구에서 카드를 탭했는데 삐 하는 음과 함께 통과가 안 되는 거예요. 몇 번이고 시도를 했지만 에러가 나서 용무원에게 물었더니 글쎄, 제 카드는 사용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게 아니겠어요? 아니, 어제도 이걸로 다 지불했는데 왜 안 되냐고 물었더니 역 사무실로 가서 문의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역사무실로 갔더니 아직 이른 시간이라 창구가 닫혀 있길래 막 두들겼죠. 직원 아줌마가 나오더라고요. 친절해 보이는 아줌마였어요. 그 직원이 친절하게 이것저것 확인하더니 하는 말이 어제까지는 아멕스 카드로 지불이 가능했는데 오늘부터 아멕스 카드사와 퀸즐랜드 주 정부가 제휴가 어제로 끝났기 때문에 오늘부터는 아멕스 카드 사용이 안 된다는 거예요. 혹시 이런 경우도 있을까봐 저는 해외로 나가면 항상 카드사별로 카드를 두세 장 준비하는데 이번에는 2장밖에 준비하지 않아서 일단 준비해간 마스터카드를 사용해야겠구나 생각하고 마스터카드를 개찰구로 가져가서 탭을 했더니 이번엔 제 카드가 터치 결제가 안 되는 카드라 이것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카드를 구입하고 결제를 하려는데 아니 글쎄 이번엔 역사무실에 결제 단말기가 문제가 생겨서 결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시간은 촉박해지고 마음은 조급하고 여기서 결제가 안 되면 저는 전철을 탈 수가 없고 그렇게 되면 기대하고 기대했던 모턴섬 모래썰매도 못하게 되고 당일이라 취소도 안 되고 돈은 돈대로 날리고 계획은 엉망이 되고 더운데 땀을 뻘뻘 흘리며 멍하니 서서 안절부절 못하고 있는데 아주 미치겠더라고요. 영무원 아줌마는 연신 제게 미안하다고 하면서 방법을 찾느라 정신이 없고 그렇게 10분쯤 지났을까요? 갑자기 영무원 아줌마가 다른 단말기를 사용해보자고 하더니 사무실 안에 있는 다른 단말기를 가져와서 다시 세팅을 했어요. 드디어 카드를 긁으려는 순간 영무원 아주머니랑 저는 약속이라도 한 듯 동시에 손을 모으고 제발 하며 거기 있을 법하지도 않은 하느님을 향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10초가 흐른 뒤 영무원 아줌마가 천천히 카드를 긁었고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단말기에 결제가 됐다는 메시지가 떴습니다. 그러자 이를 지켜보고 있던 주변의 영무원들이 일제히 와 하고 함성을 지르고 박수를 쳐주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즐길 새도 없이 얼른 고카드를 들고 탭해서 플랫폼으로 뛰어서 내려가려는데 한 영무원이 저를 부르더니 아직 2분 남았으니까 대형 선풍기 앞에서 땀을 식히고 가라는 거예요. 저는 순간 울컥했습니다. 감사합니다를 연발하며 잠시 바람을 쐬고 모두에게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인사를 한 다음 미친 듯이 계단을 내려가서 전철을 탔습니다. 덕분에 모턴섬에서 일생일대 모래썰매 체험도 했고요. 정말 멋진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참고로 브리즈번이 속해 있는 퀸즐랜드주 철도를 이용하실 때에는 아멕스 카드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점과 비자 카드나 마스터 카드를 준비하시고 혹시 예기치 못한 상황을 대비해서 항상 약속 시간보다 30분 정도 미리 출발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는 혹시 이런 일도 있을까봐 1시간 정도 시간 여유를 가지고 출발했기 때문에 집합 시간보다 20분 정도 일찍 도착할 수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서 출발 수속을 밟고 있었어요. 버스 좌석이 지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수속을 빨리 마치면 원하는 좌석을 확보할 수 있답니다. 여기서 잠시 모턴섬의 멋진 하루를 소개해드릴까 해요. 브리즈번 시내 지정 장소에서 픽업합니다. 그런 다음 8시에 모턴섬으로 출발을 해요. 약 1시간 반 정도 크루즈를 즐기다 보면은 섬에 도착해 있는데 페리 안에는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고요. 카페 등도 있어서 쾌적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모턴섬에 도착해서 제일 먼저 모래썰매, 즉 샌드 트보가닝을 위해 모래 언덕으로 갔습니다. 사방이 모래로 뒤덮인 곳에 숲이 울창하게 우거져 있는 게 정말 신기했습니다. 그 숲속을 미국의 스쿨버스 같이 생긴 트럭 같은 사륜 구동 어드벤처 버스를 타고 울퉁불퉁한 길을 엄청난 스피드로 달리는데 다리가 후들거리고 심장이 멎을 것 같더라고요. 정말 스릴 만점이었어요. 그렇게 약 20분을 달려 모래썰매, 그러니까 샌드 트보가닝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나무 판자를 들고 모래 언덕을 올라가서 한 사람씩 모래 썰매를 타는데 순서를 기다리면서 먼저 썰매를 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는 그것만으로도 스릴을 충분히 느낄 수 있답니다. 사실 친구들이나 연인끼리 온 사람들은 서로를 찍어주기도 하고 만끽하는 모습이 부럽기도 했어요. 다음에 또 올 기회가 있다면 꼭 누군가와 같이 와야겠다고 생각했죠. 드디어 제 차례가 왔습니다. 인스트럭터가 크게 소리 질러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얼떨결에 대한민국 하고 외쳤죠. 누가 애국자 아니랄까봐. 암튼 모래를 가르며 엄청난 스피드로 내달려서 도착할 때쯤 모래파도가 온몸을 확 덮치며 멈춰섰는데 온몸은 그냥 모래범벅이 됐고요. 얼굴에 구멍이란 구멍은 다 모래로 꽉 차서 정말 애먹었습니다. 다들 온몸이 모래로 뒤덮여서 모래인간이 되어버렸답니다. 연신 모래를 털어내고 눈물 콧물 짜내며 두 번째 시도를 하겠다고 꾸역꾸역 모래 언덕을 올라가는 모습에 웃음이 터져나오는 걸 억지로 참았습니다. 모턴섬의 모래는 흔히 볼 수 있는 모래사장의 모래와는 달리 밀가루처럼 아주 고운 모래여서 아무리 털어내도 물로 입안을 씻어내고 코를 풀어도 쉽게 제거가 안 되더라고요. 샌드 트보가닝이 끝나고 점심을 먹는데 입안이 모래로 가득 차서 밥을 먹는 건지 모래를 먹는 건지 다음 코스로는 카약을 타는데 두 명이 한 조가 되어서 카약을 타게 되어 있어요. 근데 저는 혼자 갔기 때문에 처음 보는 독일 남자와 같이 타게 되었어요. 서로 말도 안 통하고 영어도 익숙하지 않은 데다 조정하는데 영어가 금방금방 생각이 안 나서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바람에 당황했던 기억이 납니다. 투명한 카약 안에서 바닷속을 들여다보는 재미도 있답니다. 카약이 끝난 후 웨트수트를 입고 스노클링을 즐겼습니다. 스노클링을 즐기기 위해서 난파선이 있는 곳까지 인스트럭터가 제트스키로 6명씩 난파선까지 데려다 주는데 제트스키에 매달려서 난파선까지 가는 거예요. 저는 스노클링을 하면서 바닷속을 찍으려고 고프로를 가져갔어요. 고프로가 손에서 떨어지지 않게 하려고 고프로의 손목줄을 손목에 끼우고 제트스키를 잡고 난파선으로 매달려 갔어요. 그런데 내리려고 하는데 고프로가 제트스키의 손잡이에 걸려서 손이 빠지질 않는 거예요. 손목을 빼려고 이리저리 손을 움직이는 사이 다른 사람들이 다 내리고 인스트럭터가 제트스키를 돌려서 해안가로 돌아가려고 스피드를 냈어요. 고프로가 제트스키 손잡이에 걸린 채로 나는 질질 끌려서 몇십 미터를 갔어요. 그제서야 인스트럭터는 매달려 있는 나를 알아차렸고 얼른 세워서 나를 내려주고는 다음 사람들을 데리러 해안가로 가버렸죠. 그렇게 저는 바다 한가운데 남게 되었어요.
수영을 잘 하지 못하는 저는 힘껏 헤엄쳐서 난파선으로 돌아가려는데 너무 놀라고 긴장한 탓인지 다리에 쥐가 나기 시작했어요. 아무리 헤엄쳐도 앞으로 나아갈 기미는 보이지 않고 더 이상 헤엄치다간 이러다 죽겠구나 하는 생각에 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큰 소리로 도와달라고 외쳤어요. 그리고 미리 교육받은 도움이 필요하다는 사인도 계속했고요. 그러자 난파선에 미리 도착해 있던 일행 중 한 명이 저를 발견했고 인스트럭터에게 알렸는데 그 인스트럭터는 스노켈링을 설명하느라 여념이 없어서 듣질 못하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러자 저를 발견한 그 금발의 남자가 보다 못해 저를 향해 열심히 헤엄쳐 오기 시작했어요. 잠시 후 그 금발의 남자는 제 팔을 잡고 괜찮아를 연발하며 저를 지지하고 있었습니다. 뒤늦게 따라온 인스트럭터가 구명조끼와 구명 튜브를 가져왔고 저는 구명 튜브와 금발의 남자의 어깨에 매달려서 가까스로 난파선에 도착할 수 있었어요. 하마터면 이 영상도 만들지 못할 뻔했지 뭐예요. 이 영상을 빌어 그때 저를 구해준 금발의 남성에게 감사를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은 제 생명의 은인입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결국 스노클링도 즐기는 둥 마는 둥 다리에 쥐가 나서 중간에 포기하고 먼저 해안가로 돌아왔습니다. 지금도 그 긴박했던 상황을 생각하면 등줄이 오싹해지기도 하네요. 이렇게 말도 많고 탈도 많던 모턴섬 투어는 끝이 났습니다. 지나고 생각해보면 모턴섬 투어는 혼자 가기엔 너무 쓸쓸해요. 이왕이면 친구나 연인끼리 가시길 추천드립니다. 혼자 가면은 사진이나 영상을 찍기도 너무 애매하고요. 즐기는데도 한계가 있어요. 브리즈번은 2박 3일이면 충분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리고 호텔은 소음과 냄새 때문에 하루도 편히 쉬질 못했어요. 호텔 위치도 별로였고 가격이 조금 싸다고는 하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았던 것 같아요. 1박에 18만 원이었으니 그렇게 싼 건 아니었죠? 게다가 소음과 냄새 때문에 잠시도 편히 쉬질 못했으니 브리즈번의 호텔 선택은 최악이었던 것 같아요. 모턴섬 투어는 최고였고요. 호텔에 돌아와서 샤워를 끝내고 바닥에 깔린 모래를 씻어내느라 어찌나 열심히 욕실 청소를 했던지 아마 호텔 하우스키핑은 깜짝 놀랐을걸요? 욕실을 빛이 나게 만들어 놨으니까요. 참, 가능하면 돈을 조금 더 주더라도 호텔은 사우스뱅크 주변으로 정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는 브리즈번에서 3박을 하고 골드코스트로 향했습니다.